네, 안녕하십니까. 예, 물리 및 공학 물리학 전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포스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비 오는 날에 여자랑 남자랑 있고 여자가 우산을 내팽개쳤죠. 이제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물리냐 나냐 누가 더 중요해?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아컨대 아마 남자친구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다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이제 물리 중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스터가 뭐냐면은 이게 오사카 대학교 이제 물리학과 대학원 입시 설명회 포스터입니다. 이제 대학원 입시 설명회 포스터에서 이런 걸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평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융합대학의 물리 및 공학물리학 이제 학과장 맡고 있는 조상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물리학이 앞서서 봤지만은 이제 물리학 혹은 또 공학 물리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조금 이제 평범하게 생각하진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예비대학 혹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봤으실 텐데 도룡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룡직이가 뭐냐면은 전국시대 주평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리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용을 잡아서 요리하는 기술을 이제 배워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용을 잡아서 요리하는 기술을 3년 만에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용이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용을 잡아서 이제 요리하는 기술을 전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배워온 거죠. 그래서 어렵기만 어렵고 어려운 기술 배워서 쓸 데도 없는 그런 걸 배운 거를 이제 빗대어서 도령지기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뜻은 아니죠. 근데 물리학이 약간 그렇게 취급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렵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닥 쓸모는 없고 약간 그런 학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용을 잡아서 요리하는 기술을 잘 배웠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만 용은 안 잡다, 용은 없으니까 못 잡더라도 뭐 닭을 잡아서 요리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뱀을 잡아서 요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다른 쪽으로 다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동물을 잡아서 요리하는 최고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을 배워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쪽에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제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공학, 다시 얘기하면 공학 물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전자 기기들, 일렉트로닉스들이 개발이 되었고 앞으로도 개발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거의 좋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did you get the expertise to be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of a rocket ship company? Well, I do have a physics background. That's helpful as a foundation. And then I read a lot of books and talked to a lot of smart people. You're self-taught? Yeah. Well, self-taught, yes, meaning I don't have an aerospace degree. So how did you go about acquiring the knowledge? Well, like I said, I read a lot of books, talked to a lot of people, and have a great team.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죠. 그래서 테슬라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 전기자동차 및 우주산업까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뭐 기본은 이제 피직스 백그라운드, 물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양한 공학적으로 응용을 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해서 그런 쪽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이라고 하면은 물리학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공 명칭을 바꿨죠. 그냥 물리학에서 이제 물리 그리고 및 공학 물리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자, 물리학의 정의를 봤을 때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들 사이의 기초 관계나 이제 사이의 기초 관계나 법칙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관찰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규칙을 찾는 게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찾았죠. 뉴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법칙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 등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공학 물리는 뭐냐? 똑같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물질들 사이의 기초관계나 법칙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응용하는 학문.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이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우리가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혹은 레이저 같이 빛이라든지 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의 자연 현상들을 이제 관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 관계나 법칙을 발견하고 응용하는 학문이 이제 공학 물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쓰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어떻게 잘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 현상이죠. 일종의 전자가 움직이는 건 그걸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자도 움직이지만 거기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빛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자연 현상이죠.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빛이나 전자를 이해하는 자연 현상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물리학에 속했는데 이제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제 새로운 소자라든지 새로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 과정을 보면은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 뭐 전공에 상관없이 이제 일반 물리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을 텐데, 물리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적분학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일반 물리학 수업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가 되면은 주로 전공 과목이 고전역학, 현대 물리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험을 이제 많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 중에서도 주로 공학이 기초가 되는 기초 전자 실험 그리고 전자공학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육 과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전자 전자공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이제 전자공학과나 뭐 신소재공학과 이런 쪽하고 거의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항, 간단한 저항부터 시작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까지 해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간단한 회로를, 기초가 되는 회로를 이제 만들고 동작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전자기학, 이제 양자역학, 이제 중급 고급 물리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도 마찬가지로 전자기죠. 전자기 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양자역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물질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학문은 아니긴 하지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걸 다 배웁니다. 그 중에서 하지만 전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원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도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급 고급 물리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전자 실험, 전자나 전자공학 실험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많이 되는 이제 재료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소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OLED나 아니면 뭐 메모리 소자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쪽의 실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이제 좀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제 개설될 예정입니다. 개설되어 있고 또 추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학이 있어서 빛을 연구하는 광학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열이나 통계역학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건 화학 반응이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재료 화금 같은 거 만들 때.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공학 물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고체나 재료 물리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자 반도체 물리학, 뭐 디스플레이 관련 물리학, 그다음에 광전자 물리학, 전사 물리 등등 이런 어플리케이션 쪽 이제 공학 분야로 이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추가로 더 이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공학 물리라는 게 추가가 된 것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까지 물리학과 졸업생들의 진로 혹은 원하는 진로를 봤을 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이제 특화시켜서 이제 교육을 하고자 이제 전공 명칭 자체도 물리학 및 공학 물리로 막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물리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리의 기본이 되는 일반 물리, 고전역학, 현대 물리, 전자역학, 양자역학 요 네 가지를, 그다음에 열통계까지 요 5가지 과목들을 충실히 배우면은 물리학 전공자로도 또 다른 순수 물리를 전공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어서 물리학과에 계신 교수님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김선명 교수님, 조소영 교수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명희 교수님, 최태원 교수님, 서지원 교수님 이렇게 6분의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많이 힘쓰시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연구 및 교육 분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나노 전자 소재 및 소자. 그래서 반도체 소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항 변화 메모리 RM 같은 거나 혹은 나노 전자 스위치 센서, 투명 플렉서블 전걸 같은 거 혹은 연료 전지까지 이런 소자나 소재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화합물 반도체 및 광소재, 그래서 빛을 내는 물질이 되는 거죠.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LED나 아니면 유기물을 사용한 OLED 발광 소자, LED용 형광체, 나노 소재를 이용한 발광 소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학 물리 분야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분야, 이 두 가지 쪽으로 연구 교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리학의 이제 근본적인 내용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 충실했을 때 입자 및 전산 물리, 이론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학과에서 해야 되는 기본 과목들은 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입자 및 통일장 이론, 핵물리학, 이론광학, 전산 시뮬레이션 이런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리학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만한 이제 진로, 물리 및 공학 물리학을 전공했을 때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 및 공학 물리학 전공, 이전에 물리학 전공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학과와 좀 차별화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제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전공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을 가거나 유학 가는 학생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꽤 타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고 하면 물리 전공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전자, 신소재, 재료, 기계, 천문대기, 로봇공학, 뭐 건축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도 뭐 서울대부터 해서 뭐 카이스트 뭐 등등 해서 신촌물리학과, 신촌공대, 뭐 성대 등등 좀 상위 레벨에 있는 대학원에 대부분 진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공대에서 학부 때 베이스를 물리한 학생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리를 꼭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양한 분야로 또 진로를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소속 변경, 이중 전공, 복수 전공에서도 상대적으로 물리학을 이제 베이스로 공부를 했을 때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금융권에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물리 전공 같은 경우, 물리 및 공학 물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졸업했을 경우 뭐 원주 캠퍼스 물리학과 석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촌이나 뭐 타학과의 뭐 공대든 적어도 석사, 박사 이상을 이제 전공을 했을 때는 95% 이상이 이제 퀄리티 취업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취업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취업만 돼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직장으로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장들, 본인이 원하고 자기 자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물리학 공학물리 전공에서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직을 여러분들이 이수해서 교직 교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과에 비해서 이제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원하시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원하는 경우 교직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한 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교직을 이수하더라도 실제로 그 대학원 진학이나 혹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그런 쪽으로 진로를 찾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그 교직 분야로 나가는 인원이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물리 및 공학 물리학 전공의 이제 졸업 요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미래캠퍼스에서 한 전공에 이제 전공에 취득하기 위한 학점이 36학점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 및 공학 물리학 기본 전공도 36학점, 이제 심화 전공도 36학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 및 공학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전공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1학년 때들은 일반 물리 1, 2, 미적분학 1까지가 전공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공을 27학점만 들으면은 이제 기본 전공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전공을 이수하시고 만약에 심화 전공까지 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기본 전공 과목 중에서 3과목, 그러니까 9학점을
이제 심화 전공으로 같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심화 전공에 있어서도 27학점만 실제로 이수를 하면은 심화 전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 및 공학 물리학 전공을 이제 뭐 1전공으로 하셔도 좋고 2전공으로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학점 부담으로는 좀 적게 학점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졸업 요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물리 및 공학 물리학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코로나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재밌는 대학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 및 공학 물리학 그 전에 이전에 물리학과부터 이제 아주 큰 규모의 학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상금 100만 원 이상의 학술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대상을 받은 학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이 발명품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특히 무슨 과학을 전공한다, 혹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물리를 전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아니면 그렇게 재미없는 걸 어떻게 해?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차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학이 사이언스가 지겹다고 생각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MIT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던 이제 월터 레인 교수님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이제 재미없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거는 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 무조건 어렵기만 한 학문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또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잘 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 저도 이제 그게 책임은 같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실용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물리 및 공학 물리 전공에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교과 과정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물리 및 공학 물리 전공 이제 전공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기 이메일 주소 혹은 제 연구실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